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톡스 잉글리시 중급 회화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져보고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12년 정도 영어를 공부를 하고 또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이제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하면서 또 이제 다양한 각종 시험 준비를 하죠. 자, 그리고 사회에 나가도 사실 뭐 어디에 뭐 발령이 날 때도 또는 뭐 승진을 할 때도 영어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학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5년 정도를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한국 사람들의 이 영어 실력, 현주소는 어떤가? 역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 사람들이 세계 100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좀 의외죠. 30위 정도밖에 못했어요. 상위권에서. 상위권의 유럽 국가들이 쫘라라락 잡고 있고 한국은 30위 정도다. 자, 근데 이 10명 중에 3등 한 거면 잘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개 국가면요. 정말 영어랑 담쌓고 있는 이런 막 중동 국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프랑스보다도 아래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유일하게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여행해서 영어 딱 쓰면 바로 이렇게 인상 쓰는 그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한 그 자기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나라죠. 그 나라보다도 한국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프랑스는 이 영어랑 같이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근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국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 영어 공부에 15년을 쓰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한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죠?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쓸모없는 걸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쓸모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뭘 배우든 간에 쓸모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공교육 12년 동안 배운 영어들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자,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게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 학생들도 그리고 뭐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방금 말씀드린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꾸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거죠. 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합니다. 딱 그때만이에요. 수능 준비할 때, 취업 준비할 때, 승진 준비할 때, 아니면 뭐 주지사로 나갈 때, 그때 딱 필요한 거 그때만큼만 하고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됩니다. 그냥 영어 해야지 이러다가 또 포기하고 또 영어 해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이걸 반복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영어랑은 안 맞아까지 사고가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좀 기본적인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쓸모없는 것조차도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쓸모 있는 건 어차피 안 했고 쓸모없는 건 그나마 억지로 해왔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에서 우리가 배워볼 모든 표현들과 문장들 이런 것들은요, 제가 정말 영어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가르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딱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이제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다라는 걸 전제로 한국 사람들한테 맞춤형 표현들을 엄선을 했어요. 쓰지 않을 것 같은 건 그냥 넣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만한 것들, 실용적인 것들로 꽉꽉 채운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일상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일례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일상 속에 정말 가까운 것들, 상사 욕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난 제 영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실용적이니까 써볼 수 있고 써볼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좀 녹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영어 교육 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실용적인 학습에서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먹으니까 쓸모 있네 하면서 이제 보람도 느끼고 공부하는 재미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돼요. 이런 좀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자, 지금 제 초급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어 회화의 기본적인 structure, 그런 구조나 이런 틀 같은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틀 속에 이제 내용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엄선을 해서 저랑 같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실게요.